네, 그러면은 네, 인덱스 인터뷰 뭐 예제를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스트럭처에 대한 예제고요. 네, 일단은 요거는 제가 2017년 11월에 진행했던 네, 인터뷰에 대한 가이드고요. 네, 미국에서는 학기가 9월에 시작하잖아요. 네, 제가 마지막 이제 두 학기 때 졸업 논문을 작성할 때 9월에 시작을 했던 그 프로젝트에서 11월에 진행했던 네, 그런 인터뷰 가이드입니다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논문 졸업 논문 쓰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요. 그다음에 조금 맥락에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미국 밖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이제 청소년기 때 그 성인이 되기 전에 미국으로 이주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아이들이 좀 미국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논문을 준비하게 됐었고요. 그래서 뭐 대상으로는 이제 그런 이제 이민하게 그 어린 시절에 이민했던 사람들, 어린 시절에 이민한 사람들을 관련된 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뭐 교사라든지 아니면 부모라든지 아니면은 성인인데 어렸을 때 이민한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. 네, 인터뷰의 가장 큰 목적은 네, 서베이에서 얻었던 답들이 뭐 잘 맞는지, 그다음 내가 얻었던 인사이트들이 잘 맞는지, 아니면 그것들에 대한 그 사람들이 그 미국에 이민해갖고 이주해갖고서는 그 발생했던 그 뭐라 해야 될까요? 그 시절에 했던 맥락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. 네, 네. 제가 얻으려고 했던 것들은 열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.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어덜트, 페어런트, 그 다음에 T는 티처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네. 저는 인터뷰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했었고요. 어렸을 때 이민했는데 성인이 된 사람들,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이민한 사람들의 부모,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이민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. 세 가지 그룹을 나눠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요. 뭐 크게 보면은 뭐 얻으려고 했던 답들은 이런 것들이었어요. 가령 예를 들면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삶의 퀄리티, 더 나은 퀄리티의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라든지 그 다음에 네, 뭐 미국에서의 삶이랑 문화가 원래 그들이 왔었던 곳이랑 어떻게 다른지 아니면은 뭐 뭔가 미국에서 삶을 뭐 미국의 그 문화를 포용한 미국의 문화랑 뭐 생활을 표용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. 그래서 좀 깊이 있는 답을 얻으려고 했었던 건데 뭐 하나하나씩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. 무엇이 미국의 컬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지,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마음을 열게 되었는지, 아니면은 친구를 만들 때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, 아니면은 그 감정적인 스트레스들은 어떻게 있는지, 그 다음에 뭐 부모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은 이런 아이들에게 어떠한 뭐 우려 사항이 있는지, 어떠한 걱정이 있는지, 뭐 아니면은 그 아이들의 그 미래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는지, 그 다음에 그들이 살면서 발생하게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지, 아니면은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떨 때 그 뭐랄까 모국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지 아니면은 홈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했었어요. 당연히 질문을 하고 싶은 하는 질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은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20분 30분 내로 이 인터뷰에 대한 답을 모두 얻기에는 인터뷰가 너무 촉박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구도는 언제나 그랬듯이 아까도 보였다시피 또 도입할 때에는 왜 좀 뭐라 해야 될까요? 뭐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요. 그다음에 인터뷰를 왜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은 소개를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구인지 소개를 하고 이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이고 그 다음에 내가 쓰는 논문은 어떤 주제에 대한 논문이고 그 다음에 뭐,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 인터뷰는 얼만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가장 먼저 했었고요. 그거는 이제 2분
초기 2분 동안은 이거에 대한 소개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각각의 지문에 뭐 시간이 얼만큼 소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작성을 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이런 질문들을 했었죠. 뭐 오늘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, 오늘 뭐 기분은 어떤지, 그 다음에 뭐 인터뷰를 뭐 녹음해도 되는지, 녹화해도 되는지, 그 다음에 만약에 불편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안 해도 된다. 그 다음에 뭐 참 인터뷰에 참여해줘서 고맙다.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이런 질문 말을 해주고 난 다음에 보통 한 5분 정도의 시간을 5분 가까운 시간을 이렇게 소요를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깊은 질문들을 하게 되겠죠.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거는 거의 스크리닝 퀘스천과 이제 비슷한 질문들이었었어요. 그래서 왜 그때 언제 너는 이제 이민을 하게 됐는지,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얼만큼 오래 살았는지, 그다음에 처음에 미국에 이민할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. 만약에 뭐 20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 타겟 고객과 제 타겟 고객과 다른 고객인 거죠. 다른 사용자인 거죠. 그럼 이제 그런 고객들은 사실은 배제하는 게 맞는 건데 혹시라도 놓칠 수도 있을까봐 질문에서 한 번 더 했었고요.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는 미국을 이민한 다음에 너는 뭐 더 나아진 삶을 경험하게 되는지, 그렇다면 왜 그런지, 아니면 왜 그런지 물어보는 질문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네가 원래 살고 있었던 곳에서 생각했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랑 뭐 라이프 스타일이 미국에서는 어떻게 다른지, 뭐 이런 질문들.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, 뭐 아메리칸 컬처를 뭐 껴안는 거, 그 포용 아메리칸 컬처를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었는지. 그 다음에 그 자신은 그거를 잘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하는지, 아니면 여기서 소외됐다고 느끼는지, 뭐 이런 질문들을 처음에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이제 뭐 미국에서 친구,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질문들, 미국 친구들을 사귀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, 그렇다면 왜 그랬는지, 아니면 왜 안 그랬는지.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민한 동안에 만약에 뭐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는지, 아니면 스트레스가 없었는지, 있었으면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겼고, 그냥 어떤 그 스트레스는 어떻게 묘사할 수 있는지, 어떻게 좀 상세하게 설명해 달라는 말도 같이 했었고요. 그 다음에 뭐 언제든지 뭔가 문제점이 있으면은 항상 이어지는 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, 어떻게 도와줬는지, 이런 질문도 있었겠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더 질문한 다음에,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항상 열린 퀘스천으로 만약에 너랑 같은 사람들이 너랑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어린 사람들한테 할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것들을 뭐 말해줄 수 있는지,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뭐 질문들을 마무리 지었습니다. 그다음 뭐 언제나 그랬듯이 질문이 마무리 지을 때는 뭐 내가 뭐 인터뷰에 참여해줘서 고맙다라고 하고, 그 다음에 뭐 혹시라도 내가 질문한 것들 중에서 외적으로 혹시 더 해주고 싶은 말, 프로젝트 더 잘 진행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지 확인해 주는 작업은 반드시 했었고요. 그 다음에 뭐 또 하다 보면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이 인터뷰 자체가 완벽하지 않거든요들. 그러면 뭐 궁금한 게 있을 때 더 물어볼 수 있는지, 물어봐도 되는지, 혹시 서베이 같은 거 하면은 혹시 또 참여해 줄 의향이 있는지, 그런 것들을 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요. 처음에는 늘 23분이라고 이렇게 잡아놨는데 실제로 진행했을 때는 거의 한 40분 정도 육박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인터뷰 질문은 질문지보다 구조도보다는 보통 인터뷰가 더 길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. 뭐 면접을 하실 때나 뭐 인터뷰를 하실 때 보통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데, 뭔가 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답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그만큼 뭐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공유해드리고 싶은 거는, 네, 1기 때 진행했던 이제 연락처 앱 서비스 기획 뭐 그걸 위한 이제 인터뷰였고요.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1기 때는 그 기본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게 뭐 연락처라든지 뭐 사진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날씨 앱 세 가지 앱 정도 했고, 우리가 앱에 설치돼 우리가 핸드폰에 처음에 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기본 기능의 앱들이 있어요. 그런 앱들을 리디자인하는 프로젝트였었고요. 네, 그리고 여기는 1조는 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조는 그중에서 연락처
대한 것을 했던 조입니다. 네. 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계기는 네. 사용자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기 리뷰들을 먼저 봤었어요. 연락처 앱들 리뷰들을 봤었는데 연락처를 좀 구분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었어요. 그 사업적인 목적이랑 그냥 단순히 그냥 친목적인 목적으로 이제 그 그룹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 데이터를 보관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런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 인터뷰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. 네, 좀 가설은 요랬죠. 그래서 보통 가설도 같이 설정해주면 더 좋은데요. 그러니까 업무용이랑 개인용이랑 이제 연락처를 구분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.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다. 왜 그럴까?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려고 했었습니다. 네. 아까도 말씀드렸죠. 인트로는 다 거의 똑같습니다. 그래서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알고 싶어서 그랬는지, 그 다음에 녹화해도 되는지, 녹음해도 되는지, 그 다음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인지, 그 다음에 혹시 시작하기 전에 뭐 지금 궁금한 점이 있는지도 먼저 물어보기도 했었네요. 네. 네. 그 다음에 인터뷰를 진행하면서는 새로운 연락처가 저장할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지, 그 이유는 무엇인지, 기준은 있는지, 상황에 따르게 다르게 저장할 때도 있는지, 사실은 여기에 다 후속되는 질문들이죠.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보도 같이 저장해 줄 걸 했는데 후회했던 경험은 없는지, 네. 그리고 가장 과거의 경험을 불러오는 질문도 하죠. 그래서 연락하려고 할 때 그 상황을 가장 최근에 했던 경험을 떠오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합니다. 연락처를 어떻게 찾았는지, 그 다음에 이 방식이 편하다고 느끼는지, 아니면 문제점은 없는지, 그 다음에 다르게 찾을 때도 있는지, 그 다음에 아니면은 못 찾았던 경험도 있는지, 실패했던 경험도 있는지, 그런 질문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연락처를 관리하거나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거나 곤란했던 점,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, 그 다음에 우리 가설에 해당했던 이런 문제점은 또 없었는지, 그런 질문을 하고요. 대표적으로 그런 가설에 했던 경우는 이제 연락처에 누군가가 저장되어 있는데 누구인지 기억을 못한다든지, 아니면 잘못된 맥락으로 기억한다든지, 아니면 같은 사람이 동명이인이 있어서 헷갈렸던 경험이 있는지,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, 그 경험이 얼만큼 자주 반복되는 문제인지. 네. 그다음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건 사실 진짜 알고 있던 거는 업무용이랑 개인용이랑 섞여 있을 때 발생하는 그 불편한 점, 이런 부분들을 알고 싶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더 하실 때는 처음에 질문할 때는 좀 더 포괄적이고 되게 어떻게 할까요? 되게 전체적인 것들을 질문합니다. 그 다음에 점점점 축소해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가설에 점점 인접한 질문들을 해요. 네, 제가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스무고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스무고개에서 게임을 할 때 첫 질문에 네가 생각하는 게 뭐지?라고 물어보지 않는단 말이에요. 가장 먼저 첫 질문에는 네가 생각하는 게 동물인지 식물인지 무엇인지 되게 큰 대분류부터 정합니다.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응답하는 걸 맞춰서 계속 답을 좁혀 나가요. 네, 우리가 사용자 리서치하는 것도 똑같아요. 우리가 사용자가 생각하는 니즈를 발견하기 위해서 스무고개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. 그래서 처음부터 상대방이 뭐를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좀 더 포괄적인 질문들을 하고요.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설을 통해서 질문을 곧장 질문했으면은 발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실마리들을 찾습니다. 그리고 점점점 우리가 생각했던 가설이 정말 그게 유효한 것인지 점점점 가까이 가는 순서로 그런 과정으로 좁혀가는 과정으로 질문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우리는 인식 단계에서 그런 질문을 하죠. 이제 업무랑 개인적인 연락처가 섞여 있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나요?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요? 네,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 과거에 분류하거나 정리했던 경험이 있었는지, 그럼 어떤 방식을 하게 되었는지, 이런 질문들도 같이 합니다. 그리고 인터뷰 질문지는 이렇게 해서 뭐 넓은 맥락에서 좁은 맥락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일의 순서에 맞춰 갖고서는
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.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락처를 먼저 저장하고 난 다음에 찾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업데이트를 하고 정리를 한다든지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의 순서에 맞춰서도 질문을 하게 되죠. 네. 그리고 그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서 사용 그 인터뷰에 참석하는 인터뷰이들이 그 정확한 맥락을 잘 이해하고 그 질문의 맥락에 맞춰갖고 답변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잡아야 됩니다. 네.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 또 구체적인 거죠. 연락처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다른 노하우가 있는지,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물어봤었고요. 그다음 이상적으로 관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다음 본인에게는 어떠한 이게 좋아질 때 이게 이상적으로 관리된다라면은 어떠한 점이 달라질 것 같은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물어봅니다. 그 다음에 모든 질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혹시라도 못했을 질문들, 우리 상대방 혹시라도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인터뷰하면서 또 뭐 추가적으로 뭐 느꼈던 점이 있으면은 그 인터뷰한테 그런 것들도 확인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네,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. 이것은 지난 1기에서 진행했던 이제 KT 클라우드 랜딩 페이지 관련된 이제 인터뷰 질문지였고요. 네, 이 경우에는 목표랑 가설을 명확하게 세우고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KT 클라우드 랜딩 페이지에 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목표는 인터뷰 사실은 가설은 그거였죠. 인터뷰 랜딩 페이지의 신뢰도가 높으면은 수강 신청 전환이 더 높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, 그래서 신뢰도 있는 구성을 하기 위해서 수강 신청을 높이기 위해서 신뢰도 있는 질문을 그 랜딩 페이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서는 인터뷰 질문지를 만들었었어요. 네. 그래서 신뢰도가 상승하고 신뢰도를 통해서 전환율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수강생이 알고 싶어 했던 것들은 랜딩 페이지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요. 그 다음에 그러니까 랜딩 페이지의 퀄리티가 실제로 프로그램의 강의에 대한 기대랑 프로그램 신뢰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싶었고요. 그 다음에 신뢰해주는 랜딩페이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혹시 있는지, 꼭 KT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평소에 접하는 랜딩페이지에서 있을지, 그 다음에 랜딩페이지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요인들,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인사랑 인터뷰 소개를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왜 진행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고요. 그 다음 녹음에 대해 협조 요청을 하고, 그 다음에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좀 인터뷰 대상자랑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? 좀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좀 더 친밀해지기 위한 질문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메인 질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여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왜 이 프로그램에 왜 들어오게 됐는지, 계기, 뭐 그다음에 동기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게 되었는지, 뭐 이런 처음에 이제 접속했던 것들에 대한 질문들을 먼저 했었고요. 그다음에 랜딩 페이지 하나하나 요소마다 그다음에 뭐 상세적으로 어떤 점이 좋았는지 나빴는지, 어떤 부분 때문에 전환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습니다. 그다음에 뭐 가령 예를 들면 또 이런 질문도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. 정보가 모호할 때 어떤 식으로 궁금증을 해결했는지, 이런 부분들. 단순히 랜딩 페이지가 주는 정보를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생각했던 것들은 내가 혹시 랜딩 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다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뭔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궁금한 것들을 해소하려고 했다라는 것들을 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서 했던 질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, 단순히 단편적으로만 질문하고 받는 게 아니라 좀 더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라는 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서는 했던 것들, 이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 언제나 똑같듯이 마무리는 뭐 더 개선해야 될 것들, 뭐 자유롭게 설명해 주세요. 뭐 혹시 놓쳤던 부분에서 이야기해 주세요. 늘 언제나 마무리 질 때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무리 짓고요. 네, 이런 구조로 했었습니다. 네, 뭐 과제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대로입니다. 네, 우리가 KT 클라우드 랜딩 페이지 리디자인 할 거고요. 그 다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터뷰를 먼저 연습을 할 건데요.
그 전에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. 네.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.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? 뭔가 요것들을 더 알아야지 할 것 같다. 작업을. 우려되는 점. 그냥 모두 일단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? 막막한 점이나. 네, 아직 없으신 것 같고요. 네. 일단은 네, 좋습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할 건데요. 인터뷰 질문지는 보통 굳이 뭐 피그마일 필요는 없죠. 뭐 노션에서 작업해도 되고, 그 다음에 뭐 구글 덕이라든지 뭐 워드 같은데 그런 환경 그런 곳에서 작성하셔도 됩니다. 일단은 그 구분 없이 지금 중요한 거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만 잘 맞추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 진행하시다가 뭐 잘 모르겠다, 뭐 어렵다라고 하신 부분들, 뭐 저랑 뭐 상의가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로 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보통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잘 작성을 하세요. 그래서 저에게 컨택하시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컨택을 해 주시고요. 그리고 어디에다가 작성을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은 또 편하신 환경에서 작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요거를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하셔갖고 거기다 옮겨주시면 돼요. 제가 다시 공유해드리면은. 네,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인터뷰 목적이 무엇인지, 우리가 뭘 알고 싶어 하는지, 가설까지 같이 잡고서는 진행하시면 더 좋고요. 그 다음에 각 질문들이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질문지 작성이 모두 다 마쳐지면은 그 다음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은 네, 지금부터 인터뷰 질문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.